자, 3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10절에 양도세 분할납부라고 되어 있죠. 분납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분납이 되고요. 양도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이번에 재산세 분납 기간이 개정되면서 전부 다 기간은 2개월입니다. 기한 지나고 2개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기준이 똑같습니다. 500만 원 초과 2개월, 500만 원 초과 2개월인데 양도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일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335페이지 보시면 1번에 양도세 분납 나오죠. 1번 분납 요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 규정에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 자,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도 뭐가 되고 분납이 되고 확정신고도 분납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 예정신고는 안 되고 확정신고만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아니죠. 예정신고만, 왜냐면 예정신고를 하고 나면 변동사항 없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럼 확정신고 할 때만 분납이 된다 그러면 예정신고 한 사람 분납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둘 다 되는 거죠. 예정신고도 분납할 수 있고 확정신고도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 얼마? 1000만 원 초과되면 둘 다 할 수 있다. 자, 분납 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그러면 얘는 분납 한도액은 금액이 얘는 500 초과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초과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금액이 좀 틀리죠. 그죠? 이 기간은 2000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분납은 뭐 그렇게 해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뭐만 조심하면 돼요. 분납하고 기간만 기억하면 돼요. 1000만 원 초과 2개월. 500 초과 아니라는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험에는 과거에 그 금액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예를 들면 우리 뭐 336회 넘어가면 그 핵심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양도세 분납은 예정신고 납부 시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땡 틀렸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3,600이 나오면 내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2,000 초과니까 100분의 50 이하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딱 반절까지 되니까 얼마?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서 그때 당시 요 25회 때 시험에 옳은 걸 고르셨거든요. 정답이.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어요. 3,600이면 1,800만 원까지 최대 분납할 수 있다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분납은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저쪽 가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342페이지 13절에 13절 위에 보면 맨 위에 2번 양도세 부과되는 농특세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뭐라 조세특례 제한법상 양도세 감면세계 100분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자, 우리가 부가세는 양도세는 특징이 뭐라겠어요? 납부세금 부가세가 없고 뭐가 있다? 감면의 경우만 농특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세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양도세 1억을 냈어요. 돈 1억을 내죠. 걔가 납부세액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양도세 1억을 내시면 그 1억만 내고 끝 아니죠. 1억 내고 또 뭐 내셔야 돼? 거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걔는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내가 8년 자격해가지고 양도세 1억을 감면받았어. 그럼 1억은 안 내죠. 하지만 그거에 뭐는 내야 돼? 그쵸?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20% 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양도세에서 부가세라는 표현은 언제만 쓴다?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 20% 요것만 부가세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감면세계 100분의 20의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양도세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동강 들으신 분이 정신을 차리셔야죠. 이제 1시간 잤으니까 첫 시간 눈 뜨셔야 돼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그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13절 비과세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파산 선고 처분 소득 그래요. 파산 선고 처분 소득. 자, 얘는 제목만 알면 됩니다. 제목만. 그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세금 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죠? 파산 선고. 이거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혼자 자기 혼자 이 엄동설, 이 추운데 엄동설 머리에 풀에 치고 동네를 한 2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 사업 망하더니 파산하더니 망하더니 이제 돌았나 봐.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제가 파산한 거 다 알죠. 동네방네. 그때 가서 몰래 소문 재산 팔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뭐만?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남은 재산 처분하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제목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라고 그래요. 농지의 뭐라고요? 교환과 분합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그리고 토지까지 됩니다.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 물론 이제 조정지역은 이제 그 서울시나 이런 조정지역은 뭐 2년 거주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 시험은 얘는 제목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부터 시험이 나오냐면 얘는 나옵니다. 농지 교환 분합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시험은 나와요. 농지 교환 분합. 자, 농지 교환 분합은 자 비과세 받으려면 이런 사유로 교환 분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금액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사후관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관리.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교환 분합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만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해서 그 법으로 이런 경우만 된다라고 사유를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진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뭘 해줘?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그 사유가 쭉 나옵니다. 그 외울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교환 분합. 그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 그죠? 그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걔가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 이런 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선 걔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사유 중에 그럼 개인끼리는 못 하느냐? 개인끼리도 교환 분합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유가 뭐다? 경작상 필요. 뭐야?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편하려면 교환 분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농지가 갑을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죠. 그럼 이렇게 자르면 빤듯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농사 얘 거는 이거는 을 거고 이거는 갖고 이거 을 거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합산하면 합해내면 되잖아요. 이런 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끼리도 경작상 필요도 뭐 할 수 있다. 교환 분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유는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 개인 간에도 경작상 필요는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교재는 342페이지 3절 13절에 양도세 비과세 박스에 거기 나와 있죠. 세 가지가 있고 밑에 1번에 큰 제목으로 파산 선고로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이렇게 돼 있고요. 제목만 아시면 되고 오른쪽 2번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 농지 범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비과세랑 금액요건 나오죠? 금액요건.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사유가 된 사유는 지금 보시면 3번에 나와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4번 보세요. 4번이면 뭐라고 돼 있어? 경작상 필요로 위하여 교환한 농지라고 돼 있죠? 이거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교환해서 비과세 받으려면 금액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금액.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교환했어. 그죠? 자, 그럼 이 교환할 때 이 차액이 있으니까 차액, 그죠? 이 차액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얘가 1억이에요. 얘가 7,6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2,400이죠. 그럼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다? 얘가 비과세 받으려면 이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이 차액이 그 두 토지 중 큰 토지 가격, 큰 토지가 뭐예요? 1억이죠. 이거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된다. 4분의 1 이하. 뭐가요? 얘가. 그럼 비과세 줍니다. 자,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죠? 왜? 큰 토지 가격이 1억인데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400 차이 났으니까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얘가 만 7,400이다. 얘 1억이죠? 차익이 얼마요? 2,600이네요. 자,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2600이니까 그럼 비과세를 어떻게 되냐?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2500까지는 비과세 받고 그럼 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겠네. 아니고요. 그죠?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뭐 4분의 1까지 해주고 이게 아니라 4분의 1 이하면 해주고 거기 넘어가면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뭐 4분의 1까지 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두 개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뭐 해준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금액 조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죠. 교환분합에서 4분의 1 이하야 된다.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후관리는 뭐냐면요. 이때 말하는 거예요. 경작상 필요, 경작상 필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농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서로 경작생을 바꿨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과세를 해줬어요. 근데 왜 이걸 교환한 거예요?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편하려고 교환한 거죠. 해놓고 비과세 받고 농사를 안 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교환해서 하게 되면 뭐해라? 반드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하고 몇 년 동안은 3년간은 작용을 해야 돼요. 만약 얘가 3년 작용 안 하거나 하면 뭔다? 추징을 하는 거, 추징. 근데 의무 규정이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사후관리예요. 자, 근데 여기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가. 3년 작용 안 했어도 작용한 걸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뭐? 수용됐어, 수용. 내가 이걸 농사 져가지고요. 1년을 취득해서 1년을 농사 졌는데 얘가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3년 작용 못 하셨죠? 하지만 얘는 뭐다? 작용한 걸로 봐줍니다. 왜? 강제 수용된 거니까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3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1년 작용하시다가 돌아가셨네.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교환해가지고 농사 욕심에 이제 교환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1년 딱 짓고 나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요? 아우 나 힘들어 못 질라. 나 이제 못 지겠다 농사. 아이 나 그만 짓고 그냥 갈란다. 그리고 갑자기 가신 거요? 이거 짓기 싫어서? 일부러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못 채우면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남은 기간을 작용하면 통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년 작용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상속받아서 2년, 남은 2년 하면 어떻게 된다? 통산해 주겠다. 예외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교환 경작상 필요로 했을 땐 사후관리가 있다. 비과세 받고 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작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3년 작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작용하는 거 봐주는 예외가 있다. 어떤 경우? 얘가 3년 안에 뭐가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아니면 3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속인이 남은 기간 작용하면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가장 기본은 뭐다?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석 다시 보시면 343페이지 그 양가로 2번 있죠? 비과세를 위한 금액 요건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교환 분합. 그 밑에 4번 있죠?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한 농지. 그 다음 보세요. 다만 교환에 의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돼 있죠? 자, 넘어가시면 그 경작기간 특례가 나옵니다. 344페이지. 그러면 경작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3년 작용 안 해도 되는 경우.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안에 뭐가 됐대? 수용이 됐다잖아. 그럼 무조건 3년 작용한 걸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돌아가셨대요.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죠? 거기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잘 보시면 돼요. 사유의 경작상 필요, 금액, 사후관리 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농지 교환분합은 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345페이지 3번에 1세대 1주택 부속 토지 양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시죠?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죠? 시험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엊그제 다들 그거 보셨나요? 테니스 보셨나요? 정연 테니스 태는 거? 그죠? 대단하죠, 지금?
오늘 한지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따가 5시 반부터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느냐고 계속 그걸 못 봤었는데, 그죠? 오늘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이 제가 5시에, 정확히 5시에 끝나거든요. 5시쯤에 끝나니까, 집에 가면서 5시 30분부터 하니까, 그래서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대단한 거죠. 호주 오픈 메이저 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4강 올라가는데, 월드컵 4강 올라간 거 비슷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대단한 거죠. 여러 가지로. 하긴 잘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패더라고 해가지고 이기면 완전 장난 아니죠. 이겼다 그러면 막 대박 나는 겁니다. 승리는 뭐, 상금이 뭐, 그죠? 준결승 올라가면 뭐, 아니, 결승 올라가면 상금이 17억? 얼마래요? 우승하면 34억 얼마. 그죠? 어우, 대단하죠. 한 게임 해가지고. 그죠? 지금도 뭐 7억 5천인가? 현재? 이렇게 돼 있다 있죠? 대단하죠. 하여튼,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 상대가 패더라가 워낙 잘하니까 뭐, 그죠?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젊으니까 또 할지.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공부시키려고 할 거 없어. 막 공부도 못하는 애 막 붙잡아 놓고 막 학원 가는 애 투드레스 쌓고 막 하면 애가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냐고. 돈만 내비는 거요. 그냥 몸 튼튼하고 운동 잘하면 운동 시키는 게 돼야. 뭘 그걸 굳이 공부를 시켜요. 그죠? 공부 잘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길이 정해져 있어. 코스가 정해져 있어. 뭐 공부 잘하면 서울대 법대 어디 가고, 법대 나오면 또 프로모트 95고, 그죠? 시험 봐가지고 또 판검사하고 막 다 길이 정해져 있죠. 아니면 뭐 어디 나오면 뭐 연구소 가고 뭐 박사 막 다 그런 것들이죠. 왜? 처음부터 그 길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또 인생이 좀 한정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걔가 효자였대요. 자랑거리였죠.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둘째는 꼴통이에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지방대 다니다가 중퇴했어. 얼마 전에 만났어요. 뭐라 하시냐면, 그 서울대 나온 애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시 공부를 잠깐 했나 봐요. 행시를 하라 해서. 한 1년 하더니 1년인가 해서 1차 붙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더 하더니 안 한다고 한대요. 귀찮다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직을 하러 가잖아요. 걔들 눈이 높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취직하는 원서 내내는 경쟁 상대가 다 서울대 애들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서울대 간판이라는 게 나만 서울대가 아니라 다 서울대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경쟁하니까 내가 비기율을 점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다 좋은 데 들어가면 다 서울대 애들이니까. 그죠? 기분이 스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일찌감치 학교 때려치고 용접을 배워가지고 호주로 간 거예요. 호주 가서 기술을. 그 돈을 엄청 번대요. 거기서 장가까지 가서 일찌감치 거기 여자 만나가지고 유치원 한대요. 유치원 선생님이래요. 여자가. 둘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대요. 1,000만 원 용접해가지고. 그 용접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일단 20만 원 넘겨준대요. 근데 그게 또 무슨 특수 용접이 있는데 그걸 배우면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래. 그 한 달 일하면 20일 일하면 1,000만 원을 번대요. 와이프하고 둘이서 한 달에 1,500 이상 번다는 거야. 이제 24살이에요. 걔가 효자래요. 와가지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공부를 정말 막 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죠. 또 내 자식이니까 자꾸 남들한테 처질까봐 그런 건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뭐 인생, 요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거 잘하면 되죠. 운동만 잘해도 요새 뭐 축구든 뭐든 하나 잘해보세요. 뭐 난리지 뭐 난리. 그죠? 야구가 됐든 뭐가 됐든. 요새 기분이 야구도 뭐 꼬펌 100억이고 뭐 이런데. 그죠?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좋으면 굳이 공부를 꼭 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애들 스트레스 받게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과세란 말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 앤드 뭐가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여기 조정지역은 여기다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이 되죠. 이건 여기가 추가된 거니까. 그죠? 근데 기본은 뭐야? 보유를 2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배우냐면, 이 1세대가 집이 하나고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1세대 예외 규정이 있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규정도 있고, 내가 2년 보유 못 했는데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는 규정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해서 일단 345페이지 3번에 1세대 1주택 구소토지 양도소득이라고 돼 있죠? 자, 볼게요. 자, 박스에 보면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거주자 일건.
자, 비과세는 거주자한테만 해줍니다. 그 얘기는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주자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뭐 1년 중 181과세 기간 중 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 자체를 못하는 거죠. 왜? 거주자만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비거주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세대일 것. 그리고 3번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이 하나 있고 중국에 만 채가 있다. 그럼 나는 몇 주택자다? 1주택자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고가주택은 제외라고 돼 있죠? 우리가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비싼 주택이죠. 기준이 얼마야? 9억 초과. 뭘로? 실거래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하라는데 9억 넘어갔다. 그럼 걔는 고가주택이죠. 걔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만 2년 하면 안 돼요. 이젠 뭐 또 해야 돼? 거주도 2년 하셔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는 뭐예요? 보유와 거주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죠. 그럼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지냐면 등기부등본이나 공부상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양도 이건데 거주는 내가 그 집에 들어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그 입증을 뭘로 한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입니다. 등부상으로. 그러니까 이 서울시 같은 경우서 만약에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돼? 이제는 내가 2년 보유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2년 동안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보유했는데 거주 기간 2년 안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주도 해야 된다. 옛날에 얘가 원래 3년 이상 보유 비과세 할 때 예외로 3년 이상 보유의 일정 지역의 2년 거주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서울, 과천, 뭐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 그랬는데 그 폐지되고 전부 다 2년 보유로 바뀌었다가 요번에 하도 이제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작년에. 그죠? 그리고 등기치고요. 미등기는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배웁니다. 자, 그럼 먼저 세대 구성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여야 됩니다. 비거주는 안 된다 했죠? 거주자여야 되고. 자, 그러면 거주자만 되면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거주자가 무조건 세대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안타깝게도 누가 있어야 돼? 그쵸?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럼 이 말은 나는 거주자 맞는데 배우자가 있어야만 1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 구성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법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수많은 농촌청년들 어떤 사람이 집을 50년 보유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집을 팔고 속세 떠나려고 집을 팔았더니 뭐래? 어이구 집은 50년 보유하셨는데 배우자가 없으시네. 그럼 세대 구성이 안 되시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으셔요.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분은 평생 꿈이 비과세 받는 꿈인데 꿈이 무너진 거죠?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나이 70에 결혼해야 되는 거야? 세대 구성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랑 결혼해? 국제결혼에?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나 국제결혼할 때 워낙에 막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뭐 국제결혼해가지고 뭐 친구 같은 경우도 시골에 있는데, 그죠? 뭐 필리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지 한 십몇 년 됐죠. 그죠? 우리 선배 하나는 뭐, 그죠? 막 띠동갑, 두 띠동갑이죠? 두 띠동갑. 두 띠동갑하고 결혼해. 아, 도둑님이죠. 아, 이거는, 그죠? 그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필리핀 그 와이프가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말. 근데 사람 사는데 한 필요 없어. 한국어 못해도 막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 애 낳고 다 살아. 말 안 통하는 애 낳고 잘 살대. 그죠? 바질 인기제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규정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 그럽니다. 이러면 세대 같으면 본인 기준으로 부모님, 자식,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와이프하고 와이프의 뭐 어머니니까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다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주소가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소가 꼭 같아야 되느냐? 주소가 달라도 항상 1세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남편이 집이 하나 있고 와이프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같이 살면 1세대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와이프한테 자, 우리 세대 분리하자. 그래서 각각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꼬셔가지고 그럼 당신이 주소를 옮겨. 그래서 와이프를 독도로 보내버렸어. 독도로. 뭐라고 그랬는겨? 우리 세대, 나는 지금 직장 때문에 못 가니까 당신이 근래 가야 돼. 그래서 와이프를 독도로 보내서 와이프가 독도 가서 짜장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일까요? 2주택일까요? 같은 세대원이다 아니다? 같은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뭐다? 따로따로 사도 세대 분리돼 있어도 항상 동일 세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러니까 즐긴 거예요. 봐봐. 막 심지어 부부는 이혼했는데도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엮이면 이게 한번 끈질기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 엮게 된다니까 부부는.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 이서희 노래. 수많은 별들 중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노래 가사를 잘 보세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 수많은 별들 중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얘기는 그 별 말고 그 옆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왜 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못 봤을까요? 왜 그 별만 봤을까? 그게 좀 그렇죠. 다음 생에는 꼭 그 수많은 별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와이프는 뜬금없이 다음 생에는 내가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쌍꺼풀 삭져가지고 조신하게 생겨 태어나래. 어린 택돔스레가 왔는데 그죠? 내가 그랬죠. 장난하냐고 그랬어 내가. 다음 생에 안 태어난다 했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그죠? 좀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말라니까 여자들은. 남편한테 뭐 다음 생에 나랑 결혼할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했지. 그죠? 옛날에 그 얘기했죠. 제가 김수로가 나와가지고 저 와이프하고 만약에 이 생에서 만약에 부인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쩔 거냐, 어떻게 했을 거냐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 생에서 와이프랑 결혼 안 했으면 그 와이프하고 바람 폈겠죠 이렇게 하더라고. 말 진짜 사람이 있다고. 그냥 연습한 거야 어디서. 그죠? 술술 나올 수가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는 항상 뭐다? 동일 세대원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분 있을까봐 안타깝게도 예외를 준 거죠.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살? 3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30살이면 무조건 1세대. 자, 우리 세법에 나오는 나이는 무조건 여자들 나이에요. 여자들. 그 여자들 나이를 이렇게 숙이나 몰라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몇 살이에요? 40살. 나도 40인데? 둘이 친구해. 친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나 친구요. 왜? 만으로 40인 거죠. 실제 42살인 거죠. 생일 안 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거는 여자들 나이. 만 나이. 만으로 30살 넘으면 무조건 1세대입니다. 결혼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뭐 했거나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죠. 자, 돌아가셨다는 건 있다가 없는 거고요. 이혼도 원래 있었는데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르면 경력사원들입니다. 경력사원들. 그죠? 누구 말만 따라 마일리지가 있는 거죠. 한 번 갔다 오시면 일평생 일세다. 경력사원. 세법은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혼하셨는데 돌싱이신데 거기다 대고 또 뭐래? 내가 굳이 세대 구성해서 비과세 받겠다고 또 재혼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것 때문이라면 안 해도 돼요. 왜? 평생 1세대. 그죠? 제 친구도 있다니까요. 재혼했는데 청첩장 보내더라니까. 청첩장을 2번 결혼하면서. 자, 저희가 없어가지고. 그죠? 한 번 하면 됐지. 그걸 한 번 하면 됐지. 2번씩 해가지고. 또 축의금 또 냈다니까. 거기다 저한테 사회보라고 해가지고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재혼하는데 사회보라고 하면 그 참 민폐지. 그죠?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언제 그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경력사원들, 경력 인정한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국민기초생활법 추진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얘기인데 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막 길게 나와. 국민기초생활 중위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도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럼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뭐 길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100분의 40 어쩌고 나오고 길게 나오면 정답. 외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주세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구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성년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미성년자 세대 구성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무슨 2살짜리 집 사주고 2년 있다 팔면 비과세게?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결혼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유치원 졸업반 남자애가 7살인데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한 거예요.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살 연상이죠. 그럼 뭐야? 배우자가 있잖아. 왜 결혼했어? 원래 유치원에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 집에서 반대한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유치원은 졸업해야 되는 학력이 그래가지고 1년 기다린 거죠. 여자가 초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이 남자가 1살 연상하고 결혼했어. 그죠? 그럼 뭐야? 배우자 있는 거죠. 배우자 있잖아. 그럼 걔도 뭐야? 1세대입니다. 1세대. 배우자 있으면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거지. 이 집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미성년자는 항상 언제나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럼 땡 틀립니다. 그죠? 항상 아니야. 예외가 있다는 거.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45페이지 1번에
그 양가로 1번 있죠. 1세대 범위 1번 원칙상 요건에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앤드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뭐 쭉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예외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이를 1세대로 본다 해서 몇 살? 30세 이상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경력 사운드를 마일리지 인정해주고, 3번 자 길죠?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국민기초 어쩌고 나오고 숫자 이상가 나오면 그냥 맞았다, 길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만 누구는 안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불이행을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튼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애들이 어린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 작년 말에 그 아시죠? 그 뉴스 나온 거. 그 애 3명 엄마가 그죠? 불질러고 죽였잖아요. 자기 애들 셋을. 나이가 22살이에요, 여자애가. 애가 이렇게 고만고만 4살하고 뭐 2살인 거 꽁인데 그거 술 먹고 와서 자기 처음에는 뭐 실수했다는데 지가 불 질른 거잖아요. 그 술 먹고 와가지고 담배불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붙인 거 아니야. 미친 거죠. 그럼 22살짜리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10몇 살에 만나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은 거야.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그게 사고치고, 요새는 미성년자인데 이혼 애들이 있어, 이혼한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이혼했어, 이미. 그죠? 한 번 갔다 온 거야. 참. 그죠? 이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세대가 많이 바뀌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유재미는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물란하고 막 이러니까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 멀쩡한 애들 막 생으로 다 죽어가지고 그게 참 심각하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습, 그죠? 거기 보면은 4번에 보면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됐죠? 각각 달리 세대 구성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5번은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다른 세대예요. 그런데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위장 이혼한 거죠. 그럼 인정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뉴스에 보면 막 그 왜 세금 체납해가지고 막 38 뭐 세금 기동대 해가지고 막 서울시청에서 받는 거 나오잖아. 가끔 TV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이혼했어, 둘이.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리고 월세를 남편이 받으러 다녀. 위장 이혼한 거예요. 그건 인정 안 합니다. 세법은 형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 사실관계가 중시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되고. 자, 얘가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 자, 그러면 집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 세법상 주택 판단은 뭘로 한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런 얘기죠. 건축물 대장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상가로 쓰고 있어. 걔는 주택이 아니다. 그럼 걔는 1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비과세를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주택의 개념은 상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쓸 때 주택 그럽니다. 그러면 기숙사나 합숙소, 그죠? 아니면 콘도 같은 건 주택이 아닌 거죠. 왜? 콘도는 거주는 가능하지만 동일 세대원이 평상시 거주 목적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1번 1주택 판정 나오죠.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데 그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없이 뭘로 간다? 공부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는 뭐다? 얘가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무제한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무제한 아니고. 뭐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다. 주택이. 그러면 얘는 이 부속 토지는 이 주택 정착 면적, 바닥 면적 이거의 도시 지역 안에서는 5배, 밖에서는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를 인정합니다. 넘어가면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바닥 면적 20평이다. 그럼 도시 지역은 5배니까 몇 평까지? 100평까지 비과세가 되고 밖은 200평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웬만하면 부속 토지는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대지를 100평 가지고 있다 해봐요. 그럼 거기다 집을 질 때 바닥 면적 20으로 짓는 사람 별로 없죠. 최소 30에 40평은 짓겠죠. 30평만 줘도 5배면 150평입니다. 그죠? 웬만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5배, 10배. 여기서 또 하나. 만약에 얘는 허가받고 지은 건데요. 여기 문간방이, 그죠? 마당새 방이 안 있어. 마당새 방이 10평짜리가 있는데 무허가로. 얘는 허가받은 거고 얘는 무허가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정착 면적 계산할 때 몇 평으로 간다? 30평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인데 이 정착 면적 계산할 때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346페이지 2번 1주택 범위에서 1번 나와 있죠? 지금 거기 보시면 또한 있죠.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지역 안은 5배까지를 주택에 딸린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은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뭔 얘기예요? 요게 있으면 얘도 같이 포함해서 그거에 5배, 10배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명확하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 가면 그 겸용주택이 나오는데 겸용주택은 이거죠. 상가주택 같은 걸 말했죠. 상가주택, 1층은 식당, 2, 3층 원투룸 그런 걸 말한다겠죠. 그럼 이걸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계시다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크면 이런 걸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주택이고 여기가 상가예요. 그죠? 얘가 6대 4로 돼 있다. 그러면 다는 거. 이 전체 다 주택으로 봐서 상가 부분까지 주택으로 봐서 비교해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크면 5대 5면 5대 5면 어떻게 돼요? 5대 5. 5대 5면 따로따로죠. 왜? 클 때만. 그러니까 주거분이 0.1제곱미터라도 커야 됩니다. 만약에 면적이 똑같다 그러면 여기만 반만 주택 부분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주택 갖고 계신데 그거 하나 딱 있어. 근데 면적이 딱 5대 5야.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면적을 주거 부분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공부상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넓혔어. 그리고 내일 팔면 안 되고 그리고 2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겸용주택 나오죠? 347페이지. 그 박스 보시면 돼. 박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5대 5까지는 주택이 아니고 5대 5는 따로따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다가구 주택 나오죠?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요,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잖아요.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다만이 중요해요.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예를요, 원룸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칙은 다가구는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본다는 양도세에서는. 근데 이거를 뭔다? 하나씩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구가 가구별로 만약 양도한다는 얘기는 각각 구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구분 등기 돼 있을 때만 각각 양도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은 방은 여러 개인데 소유자는 한 명이잖아요. 구분 등기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투룸이 보통 소유권이 한 명이잖아요. 그죠? 방은 12개인데 집 주인 한 명이야. 그죠? 그럼 그대로 팔면 걔는 뭐라는 겨?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전체를 팔았는데 각각으로 본다 그러면 방 12개면 1세대 12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세 주구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뭔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그죠?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공동 소유할 수 있죠. 집이 하나인데 갑을 병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주택 아니야. 그럼 얘는 얘 다 1주택 소유한 걸로 봅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공동명의라면 사람들이 지분을 따져요. 나는 지분 얼마 안 되는데 지분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 집이 하나씩 자기 살고 있는 집이 셋이 이 집을 샀어요. 같이. 그래서 공동명의 해놨어. 그러면 이거는 공동 소유하는 순간 이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럼 집 하나인데 3명이 공동명이면 3명이 일단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집 하나인데 10명이 공동명이다. 그러면 각각 1주택 소유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럼 이 상태면 이 3명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공동소유주택이 해가지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본다.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공동명의야.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뭘로 봐? 그런 경우는 각각 1주택이라 1주택으로 보겠죠. 각각이라 그냥 하나로 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동소유보다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이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그러면 이제 1주택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보유기간 예외 나오죠. 우리 교재 보면. 보이세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 안 했는데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있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347페이지 3번에. 2년 이상 보유 유권 원칙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그랬죠? 이상인 것 그랬습니다. 가로 안에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밑집고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비거주자인데 집 사고 지금 현재 3년 동안 보유했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다가 얘가 거주자로 전환됐어. 즉 뭐야? 뭐 주소가 생겼다든가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걔가 그 집을 팔 때는 걔는 보유 기간이 몇 년이 된다? 3년이 된다. 3년. 그죠? 그 얘기죠. 자, 근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보유도 2년 해야지만 거기다 거주까지 2년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3년 보유 2년 거주가 있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전세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현재 전세가가 10억인데 내가 전세 8억만 받을게. 8억. 대신 전입신고하지 마. 이런 거죠. 왜? 본인이 거기다 주민등록 해놓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그럼 왜 2년 거주가 돼야 뭘 받아? 비과세 받으니까 세를 주면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0억짜리인데 8억만 주고 들어가래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듣자마자 얼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들어간다고 문제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왜? 그 2억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 안 하고 들어가면 전세권 등기를 못 하죠. 그러면 그 8억 다 날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어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주인이 그런 거야. 조건을 거는 거야. 내가 전세 막 하는데 이 조건을 좀 두르고 아니면 말고. 그래도 들어가지 마야 됩니다. 그래도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 재산 다 날리는 거라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못 배운 사람 몰라도 배운 사람들은 이 세법 배우고 등기법 배운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2년 거쳐야 되잖아 또. 그럼 또 안 그러겠냐고. 근데 왜 굳이 뭐 서울에 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 보니까 남양주에 막 집 좋은 거 나오는데 막 타운하우스 뭐 했는데 막 48평짜리 뭐 4억 5억밖에 안 하더만 그죠? 그런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살면 되지 그죠? 뭐 저는 서울 사는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답답하고 살 수가 없어. 저는 막 오면 막 굉장히 답답해요. 막 전철 타는 것도 짜증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대전 쪽에 살아가지고 그런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막 답답합니다. 막 일단 공기도 탁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매일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예외 나오죠.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서 예외가 나옵니다. 그 예외가 이제 348페이지에 쭉 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쭉 나와 있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걔가 뭐예요? 저거 옛날에는 임대주택이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임대했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이 집에 세를 들어갔어요. 이날이 이제 세를 들어간 거죠? 인차. 이제 여기서 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럼 임대사업자는 5년간 의무 임대 했으니까 뭐를 해?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했어요. 분양. 그죠? 얘가 살아보니까 이 집이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도 분양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럼 이날 양도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일까요? 보유 기간은 몇 년? 이거죠. 보유 기간 몇 년이다? 6년?
아니죠. 여긴 누구, 이건 누구 거야? 1년이지, 1년. 왜?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내 게 아니죠. 남의 건 내가 보유할 수 없어요. 내 앞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부상 내 앞으로 돼 있는 것만 내 거지 남의 걸 보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나 부동산이나 남의 걸 남 앞으로 돼 있는 걸 넘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넘기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요. 남 앞으로 등기된 여자나 남자를 노리면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도령 밑에 성춘향이가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도령이하고 성춘향은 이도령 소속이란 말이지. 근데 이도령 앞으로 등기돼 있는 성춘향이 노려보면 그게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 우리나라가. 헷갈리면 자기가 누구를 보유할 수 있는지 헷갈리면 등기부등본 떼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여자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 얼른 그걸 꺼내보란 말이야. 그럼 거기 써 있어. 제 이름 밑에 처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이름 뜩 써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보유할 수 있는 거야. 남의 거 보유하지 말고. 남을 보유하려면 그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처를 갖다가 뭐하고 해지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사고 치니까 자꾸 우리나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사람이건 부동산이건 남 앞으로 등기되는 거 내가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부터 내 거죠, 여기부터. 이건 임대사업자 거잖아요. 근데 거주는 가능하죠. 왜? 전세 들어가고 세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보유는 1년이에요.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 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얘가 여기서 뭐 했으면 1년 이상 만약에 뭐 했으면 살았으면 1년, 5년이죠. 5년 이상 살았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정확히 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분양받았죠. 등기쳐서.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만 하면 된다? 여기서 뭘 하면 돼? 5년 이상 뭐만 하면, 그죠? 거주만 했으면 뭐랑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시면 된다? 그쵸? 5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된다. 그럼 보유를 2년 안에 했을 때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유 거주 관계 무조건 되는 거. 수용. 강제 수용이 된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자, 이걸 사고 천년만년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한 1년 됐는데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 도로가 이만큼 돼요. 도로가. 그죠?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강제 수용해 가면서 나한테 보유기간 2년 못 채웠다고 너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무조건 해줍니다. 무조건. 그죠? 무조건 비과세. 그러면 이만큼만 해주죠. 그럼 여기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얘는 안 해줘요. 왜? 이걸 해주면 어떻게 돼? 라인이 여기까지만 걷잖아요. 그럼 여기만 해줘. 이걸 해주면 얘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알다시피 짜투리 쬐끔 남았잖아. 이것도 내가 그냥 싸게 해줄 테니까 지금 해가.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해갔어. 수용을. 그러면 이렇게는 을이 뭐라 그래요? 야, 누군 입이고 누군 주택이냐? 또 이러는 거야. 얘 해줬잖아. 그럼 얘도 해줘야죠. 그럼 요만 해줘. 얘가 뭐라 그래? 야, 이 양 이렇게 하고 이거 내가 헐값 반값 해줄 테니까 이것도 해가. 또 해가. 이거 했다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면 이거 한 번 하면 공익사업 못 합니다. 한 번 전례가 잡히면. 그럼 전국에 다 뭐라 그래? 다 해달라고 하지. 야, 너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줘? 우리 충청도는 안 해줘? 우리가 진짜 멍청해서 멍청들을 한번 죽어볼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익사업 하면 딱 그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가끔 옛날 개발사업 할 때 보면 할머니들 막 뉴스에 보면 막 집 막 벼름 막 포크레인 까고 있는데 막 위에 지붕에 누워가지고 할머니 누워 있잖아. 보상금 더 달라고 막.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 봤어요. 이쪽이 택지개발 사업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이 여기다가 부동산 이제 개업한다 갔는데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뭔가 이런 게 이렇게 집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이렇게 있는 집이 하나 딸랑아. 이게 뭐냐면요.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포크레인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집이 여기 떼뚱하게 하나 딱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보상금 적다고 해서 수용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놔두고 사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긴 다 해가지고 여기 뭐 상가 조그만 거 짓고요. 여기 아파트 다 올라갔어. 근데 얘만 있는 거야. 얘만. 이 전기도 사람도 안 살아요. 여기 못 올라가. 이렇게 깠는데 이걸 더 줘?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왜? 이거 줬다 나중에 다 들고 일어나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같으면 벌써 철거했겠죠. 근데 이게 지방의 지역에서 하는 거라 냅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이게 몇 달 갔었어. 이게 몇 달.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갖다 보고 결국 철거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뭐야? 무조건 비과세 해줍니다. 대신 수용하다 보면 아까 짜투리 남아있잖아요. 짜투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용을 이렇게 땅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가잖아요.
그럼 이 짜투리 남아있죠? 이건 수용은 안 해요. 하지만 요거를, 이 짜투리를 이거 수용되고 남은 걸 5년 이내 팔면 얘도 뭐는 해줘? 비과세는 해줍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용은 절대 안 된다. 그죠? 결국은 수용은도 뭐다? 뭐 관계없다?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고 있죠? 니은번 이어서 정리를 같이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